안녕하세요. 60세 이후 돈 걱정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여소장입니다. 우리는 매달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 각종 청구서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달에도 미납할까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월급쟁이에게 재정적인 여유는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안하는 ETF 적립자동 투자 시스템, 즉 정기 매수를 통해 장기 복리의 힘을 믿고 절대로 팔지 않으며 꾸준히 모아간다면 6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스템으로 자산을 모아가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장 잔고 영원에 각종 청구서들이 쌓여만 가는 현실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ETF 정기 매수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간다면 60세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도 ETF로 60세 이후 돈 걱정을 줄이는 법. 그 핵심은 절대로 팔지 않고 시스템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왜 ETF여야 할까요? 개별 주식은 마치 선수 한 명과 같습니다. 잘하면 대박이지만 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ETF는 다릅니다. ETF는 다양한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주식 바구니, 즉 팀 전체와 같습니다. 한 번의 투자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 위험을 낮출 수 있죠. 예를 들어 S&P 500 ETF는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나스닥 100 ETF는 대표 기술주 100개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초보 투자자, 직장인,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ETF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월급쟁이가 봐야 할 ETF 세 가지 축입니다. 투자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성장, 현금 흐름, 이 세 가지 축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S&P 500 ETF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며 장기 투자의 기본이 됩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대공황, 금융위기, 코로나 등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강력한 기본 자산이죠. 둘째, 나스닥 100 ETF는 AI와 같은 기술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30, 40대처럼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충분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ETF, 특히 국내 고배당 ETF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은퇴 대비에 좋습니다. 매달 혹은 매 분기 배당을 받으며 투자를 지속할 힘을 얻고 은퇴 후에는 자산을 팔지 않고도 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이 세 가지 축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점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고민이 바로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것인데요. 이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ETF를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투자한다면 가격이 높을 때는 수량이 적게 매수되고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됩니다. 결국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하죠. 투자는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꾸준히 수량을 모으는 게임입니다. 급여일 다음날 자동 매수를 설정하여 감정 대신 시스템이 움직이게 하세요. 내 마음이 흔들려도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부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계좌가 수익률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바로 연금저축, IRP, ISA 계좌의 활용입니다. 첫째,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둘째,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보다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은퇴자금 전용으로 설계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ISA 계좌는 국내 고배당 ETF 투자에 특히 유용합니다. 배당과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까지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추천 순서는 연금저축, IRP를 먼저 채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어서 ISA 계좌로 절세 효과를 확장하며 마지막으로 여유자금은 일반 계좌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담느냐가 결국 투자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별 ETF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는 수익률보다 생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대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므로 나스닥 100 50%, S&P 500 30%, 국내 ETF나 배당 ETF 20% 등으로 공격적인 성장에 집중하여 성장 기회를 최대한 잡는 시기입니다. 폭락이 와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죠. 40대는 성장과 안정성의 균형을 찾는 시기입니다. S&P 500 50%, 나스닥 100 30%, 배당 ETF나 국내 ETF 20% 등으로 성장과 함께 안정성을 조금씩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0대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P 500 50%, 배당 ETF 30%, 그리고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20% 등으로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 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현금 흐름과 안정성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 왜 절대로 쉽게 팔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에 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좌가 파랗게 변하면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결국 포트폴리오가 하락했을 때 공포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반등합니다. 급락 뒤에는 큰 반등이 자주 나오는데 공포에 팔아버리면 이 반등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한번 팔고 나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미 가격은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시장을 마치려 하지 않고 시장 안에 오래 머무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고 조급함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기계입니다. 여러분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SEHD, 나스닥, 한국 고배당 ETF 중 누가 승자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하나만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입니다. 투자는 마치 축구팀 구성과 같습니다. 공격수만 11명 세워도 안 되고 수비수만 있어도 안 됩니다. 공격수 역할을 하는 성장자산 50%를 통해 시장 상승장에서 수익을 견인하고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배당 및 균형자산 30%로 시장이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며 현금 흐름을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비수 역할을 하는 안정자산 20%는 폭락장에서 기회를 확보하고 리스크를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할 때는 공격수가 돈을 벌어오고 흔들릴 때는 배당 ETF가 버팀목이 되며 폭락장에서는 현금이 기회를 만듭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내 고배당 ETF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하며 이는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확대는 주식 수를 줄여 남은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국내 고배당 ETF의 핵심은 바로 절세 계좌와의 궁합입니다. ISA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계좌 안에서 전액 재투자할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재투자하는 것과 전액 재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의 힘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복리는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만드는 기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홉 번째, 배당 ETF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첫째, 배당의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만 높고 올해 줄어든다면 좋은 ETF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배당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 성장성입니다. 지금 배당률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배당이 핵심입니다. 셋째, 자사주 소각과 주주 환원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고배당 ETF는 높은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이익 창출력, 배당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제 주주 환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열 번째, 숫자로 보는 복리의 힘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연 6% 수익률로 투자하고 배당을 전액 재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투자 시 원금 2억 4천만 원이 약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30년 투자 시에는 원금 3억 6천만 원이 약 1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익률보다 시간입니다. 복리는 초반에는 느리게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자산을 불려줍니다. 5년, 10년 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20년 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30년 차에는 인생이 달라지는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부자는 큰 돈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일찍 시작해서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11번째, 실패하는 투자자의 4가지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것입니다. 하락하면 무서워서 매도하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 매수하여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둘째, 급등주나 테마주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ETF 원칙을 버리고 곧 2배 같은 말에 현혹되어 추격 매수하면 30년 계획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담에 내 투자가 초라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며 조급해합니다. 남의 실패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넷째, 생활이 바뀌면 투자를 멈추는 것입니다. 결혼, 출산, 이사, 대출, 직장 변화 등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투자를 중단하면 복리도 멈춥니다. 50만 원이 부담되면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오래 지키는 사람입니다. 12번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4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계좌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IRP, ISA 계좌가 없다면 지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 매수를 설정하세요. 급여일 다음날 정해진 금액으로 ETF 자동 매수를 설정하여
감정 대신 시스템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셋째, 포트폴리오 비율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성장 ETF 50%, 배당 ETF 30%, 현금 및 채권 20%와 같은 기본형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1년에 한 번만 점검하세요. 매일 보면 흔들리고 팔고 싶어집니다. 투자는 자주 보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연 1회 점검으로 충분합니다. 13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ETF는 장기 우상향을 믿고 가는 상품입니다. 빚을 내면 단기 하락을 견디기 어렵고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면 투자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 장기 보유는 주의해야 합니다. TQQQ, SOXL 같은 상품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수익 가능성도 크지만 손실폭도 매우 큽니다. 초보자나 은퇴 준비자의 핵심 자산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셋째, 테마 ETF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이미 많이 올랐을 수 있고 단기 인기를 따라가면 원칙이 흔들립니다. 넷째, 핵심과 테마를 구분하세요. S&P 500, 나스닥 100, 배당 ETF는 핵심 자산입니다. 테마 ETF는 포트폴리오에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먼저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빚을 내면 단기 하락을 견디기 어렵고 투자 원칙이 무너집니다. 또한 TQQQ나 SOXL과 같은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초보 투자자나 은퇴 준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행하는 테마 ETF만 쫓아다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을 수 있고 원칙 없는 투자는 장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자산과 테마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배당 ETF는 포트폴리오의 튼튼한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테마 투자는 그 중심축 위에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4번째, 2026년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SHD 하나만 맞히려고 하거나 나스닥에만 몰빵하거나 한국 고배당 ETF 하나에 전부 넣는 사람은 진짜 승자가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계좌 목적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시장이 흔들려도 계속 모아가며 미국과 한국을 함께 보유하여 어느 쪽이 올라가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장은 기술주가 빛날 때도 배당주가 빛날 때도 미국이 좋을 때도 한국이 반등할 때도 돌고 돕니다. 그것을 맞히려 하지 마세요. 그냥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만 원도 좋고 50만 원이면 더 좋고 100만 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작과 지속입니다. 10년 뒤에는 나무가, 20년 뒤에는 숲이 되고 30년 뒤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승자는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고 끝까지 모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위주공방 여소장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투자 유의사항 및 여소장 한 줄입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일반적인 시장 정보와 개인적 의견에 기반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본인의 재무 상황과 위험 감내 수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소장 한 줄은 완벽한 타이밍보다 본인에게 맞는 구조가 100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최종 결론으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세요. 레버리지는 가속장치일 뿐 몰빵하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하고 비중을 관리하며 장기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는 더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대신 일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독립, 미주공방 여소장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